안녕하세요. 어깨미남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호입니다. 그 어깨 인공관절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물론 병원에서 아니면 가족분들 통해서 들어봤을 수 있는데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은 들어봤는데 어깨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신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어깨도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인공관절이 있고요. 최근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아시다시피 기능이 많죠. 저희가 손을 쓰려면 당연히 어깨를 쓸 수밖에 없고, 보다시피 어깨는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퇴행성으로 쓰다 보면은 찢어질 수 있고요. 이 어깨에 찢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회전근개인데, 그 회전근개가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 또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이라는 걸 통해서 기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는데, 어깨 관절염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무릎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가 봉합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에서도 팔을 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종양이나 아니면은 골절이 돼서 상완골 근위부가 부서진 게 맞출 수 없을 정도 되거나, 아니면 골절 수술 이후에 뼈가 괴사돼서 결국은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어깨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희가 다 모든 건 아프지 않고 팔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봉합하거나 골절 고정 이후에 실패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어깨는 총 3가지를 나누는데요. 전치환술은 어깨 관절을 담당한 머리와 이 관절화 2개를 교체하는 수술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환자분 어깨 힘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기 이제 골두와 관절와만 교체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망가진 부분만 교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그러니까 골절이 되거나 여기 부분 종양이 생겼을 때 관절화 부분은 멀쩡하니까 이 골두만 교체를 하는 수술이고요. 마찬가지로 회전근개가 있어야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행성 인공관절인데요. 이 역행성 인공관절이 나온 지가 한 20여 년 정도, 10몇 년 됐는데, 이 개념 자체가 어깨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골두를 U자 모양으로 오히려 관절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해부학적 구조를 뒤집어서 만든 관절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역전해서 견갑골에 동그랗게 컵을 상완골에 붙이니까 거꾸로 하는 역행성 인공관절이 부르고요. 이는 회전근개가 없어서 팔을 못 듣는 환자분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적응증을 보면은 전치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우열성 괴사, 고령의 관절염이고요. 기능 회복이 좋습니다. 해부학적인 기능이 보존되고, 단점은 어깨에 회전근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근개 없으면 할 수가 없고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골절 후에 괴사하거나 골절이 됐는데 금속판으로 교절을 할 수 없고 이건 100% 불가능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골절 부위를 없애고 새로 관절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골절 환자의 경우에 회전근개 멀쩡하신데 골절이 너무 심한 경우, 수술 중에 이거는 골절 고정이 힘들다 판단했을 때 반치환술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기능 회복은 약간 제한적인데 전치환술과 약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회전근개가 멀쩡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관절화는 교체하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관절화 쪽이 망가지면서 전치환술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행성 인공관절은 회전근개 광범위 손상, 그리고 재수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치환술이나 반치환술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역행성 인공관절을 쓸 수 있고요. 이 기능 회복에 굉장히 우수한 게 이 어깨에 힘줄이 없어도 이 밖에 만져지는 삼각근 있죠. 저희 어깨에 딱 만져지는 그 큰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기능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행성 인공관절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 팔이 빠지는 탈구나 그리고 해부학적인 제한이나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런 합병증들이 한 5에서 10%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도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치환술은 이제 왼쪽은 정상 어깨 관절이고요.
이 관절하랑 상완골두가 굉장히 좋은 맥각이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관절하와 상완골이 딱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연골이 있어야 벌어져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딱 붙었다는 거는 그 중간에 연골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있고 여기 보다시피 뼈와 이 골두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환자분은 어깨 힘줄은 괜찮고 관절염만 있는 환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관절염이 있는 두 부위, 관절와와 상완 골두를 제거하고 양쪽을 다 인공관절을 치환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양은 똑같지만 이 팔을 들어주는 구조는 오로지 회전근개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줄이 없다면 절대 이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전근개가 잘 보존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해부학적 움직임, 그러니까 힘줄만 멀쩡하다면은 본인 어깨를 쓰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치환술의 경우에는 이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되게 분쇄가 심하시죠. 보다시피 수술을 해서 고정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저희가 인공관절 하진 않지만 수술을 준비했을 때 이런 왼쪽에 사진을 지닌 환자가 온다면 꼭 인공관절을 미리 준비해놔야 수술을 했는데 골절을 못 맞추어서 결국 다시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은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 아까 말씀드린 그 광범위 파열, 이 MRI 보시면 힘줄이 아예 없죠. 그렇다 보니까 상완 골두가 위로 올라가 있고 말 그대로 아예 힘줄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팔을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회전근개 없는 경우엔 대부분 가성마비를 동반합니다. 가성마비라는 거는 실제 마비가 아닌데 힘줄이 파열돼서 균형을 잃으니까 이 들어 올리는 팔이 툭 떨어져서 환자분들이 마비 온 것처럼 팔을 이렇게 못 들어 올리시니까 저희가 가성마비라 부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아버님처럼 오른팔을 들어 올리시는데 왼팔을 아예 못 들어 올리죠.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이 너무 극심하고 하지만 봉합이 어렵고 그리고 고령이면서 이런 팔을 못 들어 올리는 가성마비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역행성 인공관절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행성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됐을 때 저희가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합을 못하면 아무리 인공관절을 끼워도 어깨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바꿨더니 오히려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회전 중심이라고 해서 어깨에 들어 올리는 그 중심을 하방으로 내측이나 외측 옮겨서 삼각근이 어깨 힘줄을 대체하는 수술 방식이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팔을 움직이는 중심이었다면은 다소 아래로 그리고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옮겨서 이 삼각근에 걸린 힘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이 어깨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치환술이나 반치환술은 해부학적인 수술인데 역행성 인공관절은 비해부학적, 그러니까 원래 구조와 완전히 바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수술했을 때 환자분만 다르긴 하신데요. 한 달 내지는 두 달 동안 팔을 이렇게 못 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삼각근을 안 쓰시다가 팔을 쓸 수 있는 구조 바뀌었을 때 이 걸리는 힘이 뭔가 이상하시거나 아프시거나 안 맞으면 팔을 못 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한두 달 지나면 다 팔을 들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한 이후에는 환자분들께 처음부터 팔이 안 올라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행성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으세요. 이 관절와의 끼우는 동그란 이 볼을 바깥쪽으로 밀 것이냐 안쪽으로 밀 것이냐, 그리고 여기 이제 상완골이 끼우는 이 인공관절을 중심에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아래로 내릴 것이냐는 차이가 있는데 환자들 개인이 맞는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서 저희가 인공관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 환자분 엑스레이나 원래 모양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Z사 세계 1위의 제품인데요. 안정성이나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
Z사의 인공관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절 와에 있는 이제 안 좋은 부분 갈아내고요. 이 동그란 볼을 저희가 끼워 넣어서 원래는 패여있던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소켓 보이시죠? 소켓이 상완 골도에 들어가서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교체를 해줍니다. 결론은 어깨 인공관절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통증과 기능을 회복시켜서 환자분들이 팔을 못 들고 식사를 못하고 이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수술입니다. 특히 역행성 인공관절은 회전근개 파열로 더 이상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파열이 된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 자체가 원래의 교체가 아닌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께도 이 수술 재활의 과정이나 어떤 부작용일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께 어떤 게 가장 맞는지를 잘 설명해드리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깨 인공관절을 많이 하고 있는 전문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깨미남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